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치산부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한국사 강사가 어떻게 하면 국민의힘 당대표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공식 직책 하나 없이 말이에요. 네, 바로 전한길 얘기입니다. 요즘 정치판에서 이 사람 이름 안 나오는 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웃긴 게 본인은 공천 청탁 받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그런 거 안 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정말 겸손한 건지 아니면 고도의 정치적 계산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이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세요.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전한길이 누구인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분 원래는 진짜 모범적인 강사였어요. 26년 동안 한국사 가르치면서 공무원 시험은 학벌도 외모도 상관없는 공정한 시험이라고 학생들한테 늘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12월 3일 계엄 터지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리야?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부정선거다. 윤석열을 지켜야 한다. 이러면서 180도 돌변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숫자예요. 이런 발언 시작한 지 딱 2주 만에 유튜브 구독자가 2배로 뛴 거예요. 지금은 50만을 넘어섰다고 하고요. 하지만 내가는 컸습니다. 강사직 그만둬야 했고 주변 사람들과도 다 틀어졌어요. 아내랑도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과연 이게 본인이 원했던 길이었을까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전한길, 이 사람이 계산하고 한 건지 아니면 우연히 시대의 바람을 탄 건지.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한길이 정말로 장동혁을 당대표로 만들었을까요? 일단 숫자부터 볼게요. 구글 검색량 데이터인데요. 전당대회 기간 중에 전한길 검색이 다른 모든 당권 주자들을 압살했어요. 김문수, 안철수, 심지어 당선자인 장동혁보다도 높았다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정식 후보들을 제치고 당밖의 유튜버가 1등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장동혁의 반응이에요. 당선되자마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낸 승리라고 했어요. 사실상 전한길한테 고마움을 표한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말도 했어요. 전한길은 당 외곽에서 의병 역할을 하는 게 맞다. 즉, 고마우니까 인정은 하겠지만 너무 가까이 오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묘한 관계 아닌가요? 서로 필요하면서도 부담스러워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장동혁이 정말 전한길 덕분에 된 건지 아니면 전한길이 과대 포장하는 건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이제부터예요. 자, 이제 진짜 핵폭탄급 발언이 나왔습니다. 8월 30일 전한길이 워싱턴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놀랍게도 벌써 저한테 인사청탁이 막 들어옵니다. 내년에 누구 공천 좀 해달라고 오늘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 말 듣는 순간 저도 했거든요. 잠깐, 이 사람이 공천을 해준다고? 그런데 바로 다음에 하는 말이 또 가관이에요. 하지만 그런 역할은 안 해요. 장동혁 대표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요.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청탁받는다고 자랑해놓고는 안 한다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 구독자가 52만 명인데 매일 1만 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국민의힘 당원 되면 과반이에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사람 공천시킬 수 있죠. 잠깐만요. 이게 공천 안 한다는 사람이 할 말인가요? 정치권 반응도 완전 갈렸어요.
민주당은 극우 유튜버한테 공천 맡기는 정당이 어딨냐며 발끈했고 국민의힘은 완전 난리가 났어요. 임용태 의원은 어디 좀 아프신 거 아니냐고 했고 김재섭 의원은 쫓아내야 한다고 했어요. 반면에 김재원 최고위원은 영향력이 입증됐다며 인정하는 쪽이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전한길이 정말 공천에 영향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허세인 건지.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만약 정말로 공천 청탁을 받았다면 과연 누가 했을까요? 댓글로 추측해보세요. 자,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해보죠. 전한길 현상, 이게 과연 정상인가요? 일단 긍정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기존 정치인들이 놓친 민심을 새로운 채널이 대변하고 있다는 거죠. 50만 구독자도 엄연한 유권자들이고 이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는 게 나쁠 건 없다는 관점이에요. 실제로 기존 언론들이 다루지 않던 이야기들을 전한길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팩트인지는 별개 문제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보면 정말 위험한 신호일 수도 있어요.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이 정치적 영향력을 갖게 되고 감정적 선동이 이성적 토론을 대체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 심각한 건 정당 정치의 위기예요. 정당의 공식 후보들보다 당 밖의 개인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건 정당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과연 이게 전한길만의 문제일까요? 생각해보세요. 미국의 트럼프도 결국 비슷한 방식으로 부상했잖아요. 전통 미디어를 우회해서 직접 소통하면서 기존 정치 엘리트들을 밀어낸 거죠. 혹시 우리도 그런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변화가 민주주의의 진화이지 아니면 퇴화이지 댓글로 토론해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전한길 현상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전한길 본인은 계속 밀고 나갈 것 같아요. 구독자 100만 명 되면 더 큰 일을 하겠다고 공언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정말 딜레마에 빠졌어요. 전한길을 완전히 버리면 그 지지층을 잃게 되고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 하면 당 이미지가 타격을 받거든요. 장동혁 대표의 A병론도 결국 이런 고민의 산물이겠죠. 필요하니까 활용은 하되 공식적으로는 거리를 두겠다는. 하지만 이런 애매한 관계가 과연 오래갈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이걸 계속 물고 늘어질 거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갈등이 계속될 것 같아요. 결국 진짜 검증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벌어질 것 같아요. 전한길이 정말로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아니면 말뿐인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정치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감정적 선동에 휩쓸릴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이성적인 토론을 할 것인지. 여러분은 전한길 같은 인물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걸 어떻게 보세요? 새로운 민주주의인가요? 위험한 포퓰리즘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 들려주세요. 자, 오늘 30분 동안 전한길 현상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좋든 싫든 우리 정치 지형을 바꿔놓고 있다는 거예요. 미디어 환경이 바뀌고 정치 참여 방식이 바뀌고 여론 형성 과정도 바뀌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전통적인 방식만으론 정치를 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거죠. 문제는 이런 변화를 어떻게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갈지예요. 새로운 소통 채널이 생긴 건 좋지만 그게 가짜뉴스나 음모론의 통로가 되면 안 되거든요. 오늘 방송 듣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정치는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이슈들 함께 고민해봐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뜨거운 이슈로 만날까요? 궁금한 주제 있으면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